강 부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왜 혼란스럽다고 했겠어요. 전무 한준혁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제 옆에는 한준혁이 직접 데려온 처남 오재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팀에 배치된 지 일주일. 공정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클레임을 받은 적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이름 앞에 오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년째 혼자 써내려가던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는 결국 가족경영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 한성테크 주차장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강민주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날이었다. 그는 점퍼 지퍼를 올리고 공장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23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강민주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각 공정을 눈으로 훑쳤다. 코팅 탱크 온도는 적정 범위인지, 표면 처리 상태는 균일한지, 어젯밤 야간 조가 남긴 작업일지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손에 익은 점검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강 부장님, 어제 3번 라인 코팅 두께가 살짝 기준치 밑으로 나왔습니다. 기술팀 사원 김영철이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강민주는 수치를 훑어보며 물었다. 탱크 온도 체크해봤어? 네, 온도 조절 밸브가 살짝 틀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조정하고 오후 납품부는 전량 재검사해. 대성 모터스 거는 절대 기준 밑으로 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강민주는 사무실로 올라왔다. 책상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납품 일정표를 펼쳤다. 이번 주 안에 나가야 할 물량만 해도 빠듯했다. 그는 빨간 펜으로 일정을 체크하며 머릿속으로 공정 순서를 맞춰 나갔다. 자동차 부품 코팅은 조금만 기준을 벗어나도 클레임으로 이어졌다. 23년을 해온 일이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9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부사장 한재식이 나타났다. 사장 친동생. 나이는 55이지만 배가 불룩 나온 것 외에는 사장과 판박이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자기 자리에 앉지도 않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형, 나야. 문이 열리고 한재식이 사장실로 사라졌다. 잠시 후 커피 향이 복도까지 흘러나왔다. 형제가 매일 아침 사장실에서 나누는 담소는 1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10시쯤 전무 한준혁이 출근했다. 사장 큰아들. 35살에 전무 명함을 달고 다니는 남자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뭘 보는지 피식피식 웃으면서 한참을 보냈다. 강민준이 오전 내내 공장을 뛰어다니는 동안 한준혁의 핸드폰은 내려놓일 줄을 몰랐다. 이사 박성민과 부장 한준서는 11시가 다 돼서야 나타났다. 사장 사위와 막내 아들. 둘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오늘 협력업체 접대 일정을 잡는 것이었다.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느 룸살롱으로 갈지. 그게 이 두 사람의 하루 일과였다. 강민주는 이 모든 걸 보지 않은 척 자기 일을 했다. 11시 30분. 격리 직원 오미숙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다 강민준 자리 옆에서 잠깐 멈췄다. 45살. 한성테크에서 강민준 다음으로 오래 일한 직원이었다.
주변을 한번 살핀 오미숙이 작게 속삭였다. 강 부장님, 이번 달 법인카드 내역 봤는데요. 제주도 숙박이랑 식음료로 380만 원이 나왔어요. 출장은 없었잖아요. 강민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알아요. 근데 오미숙 씨, 그런 거 함부로 입에 담고 다니지 마세요. 괜히 오미숙 씨 힘들어져요. 오미숙은 잠깐 강민준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섰다. 강민준은 다시 서리로 눈을 내렸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23년째 반복되는 일이었다. 점심시간. 강민준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놀렸다. 창밖으로 사장 일행이 검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인근 한정식 집으로 법인카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이었다. 강민주는 시선을 식판으로 내렸다. 오후 2시 전화가 울렸다. 강 부장님, 대성모터스 품질팀장 최동훈입니다. 강민주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네, 최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자동차 업계에 친환경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도 코팅 공정 친환경 기준을 상향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기존 유해물질 함량 기준이 내년부터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한성테크 쪽에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강민주는 메모지를 꺼내 볼펜을 들었다. 구체적인 기준 자료 보내주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친환경 코팅 공정, 유해물질은 줄이면서 내구성은 유지하는 배합. 사실 그 방향으로 연구를 시작한 지는 꽤 됐다. 퇴근 후 집 서재에서 혼자 밤을 새우며 정리해온 것들이 있었다. 코팅액 배합 비율을 바꾸고 온도 조건을 조정하고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기를 수백 번. 아직 완성은 아니었지만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드는 단계였다. 그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퇴근 후 강민주는 집 서재에 불을 켰다.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낡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다. 몇 년에 걸쳐 빼곡히 채워진 노트였다. 코팅액 배합 비율, 온도별 테스트 결과, 유해물질 수치 변화. 회사 자료가 아니었다. 오롯이 퇴근 후 자기 시간에 자기 손으로 쌓아온 기록들이었다. 강민주는 오늘 최동훈에게 들은 내용을 노트 끝 페이지에 적어 넣었다. 그리고 지난번 이어두었던 배합 비율 옆에 새로운 수치를 추가했다. 개인 노트북 화면에는 업계 특허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다. 회사 컴퓨터가 아니었다. 3년 전에 자기 돈으로 산 노트북이었다. 거실에서 아내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밥 먹어요. 조금 있다가. 맨날 조금 있다가야. 식어요. 강민주는 볼펜을 내려놓고 서재 불을 껐다. 노트는 서랍 안에 넣어 잠갔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배합 비율을 맴돌았다. 이수연이 국을 떠주며 말했다. 요즘 또 서재에서 뭐 하는 거예요? 퇴근하고도 맨날 틀어박혀서. 그냥 좀 정리할 게 있어서.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하고 집에서는 좀 쉬어요. 몸이 나만하질 않겠어. 강민주는 대답 대신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이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23년을 함께 살았다. 남편이 저런 표정일 때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늦게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강민주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다. 유해물질 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내구성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배합. 거의 다 왔다. 한두 가지만 더 맞아 들어가면 됐다. 강민주는 볼펜을 들고 천천히 기록을 이어나갔다.
23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아무도 몰랐다. 기술부장 강민준이 퇴근 후 혼자 무엇을 하는지를. 월요일 오전 10시. 강민준은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마커가 들려 있었다. 대성 모터스에서 요청한 친환경 코팅 기준 강화에 맞춰 새로운 공정 개선안을 정리한 것이었다. 2달 가까이 준비한 자료였다. 퇴근 후 서재에서 밤을 새운 날만 해도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였다. 코팅액 배합 비율을 수십 번 바꿔가며 테스트하고 온도 조건을 조정하고 결과를 기록하기를 반복한 끝에 나온 자료였다. 강민주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달 동안 퇴근 후 집에서 개인 노트북을 켜놓고 업계 특허 문서를 뒤지고 혼자 수십 가지 배합을 시도해봤다. 회사 자원은 단 한 가지도 쓰지 않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에는 전무 한준혁과 기술팀 사원 2명이 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나갔다. 현재 저희 코팅액 배합에서 유해물질 함량을 줄이려면 주성분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냥 줄이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 성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기존 대비 내구성은 유지하면서 유해물질은 40%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공정 온도 조건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장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납품 단가에도 큰 영향 없이 적용할 수 있고 대성 모터스 측에서 요구하는 내년 기준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준혁은 팔짱을 낀 채 강민준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아니, 듣는 척하고 있었다. 시선이 자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 쪽으로 갔다. 강민준이 2달을 매달린 자료였지만 한준혁의 눈에는 그냥 보고서 한 장이었다. 강민준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23년 동안 수도 없이 봐온 눈빛이었다. 기술이 뭔지, 공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강민준이 설명을 마치고 자료를 내밀었다.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준혁은 보고서를 건성으로 넘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강 부장, 수고했어요. 내가 한번 검토해서 아버지한테 보고할게요.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왔다. 일주일 뒤 원래 조회 시간이었다.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인 자리에서 사장 한동식이 마이크를 잡았다. 요즘 자동차 업계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거 다들 알지요? 우리 회사도 이에 발맞춰 공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한준혁 전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방향을 잡아줬어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했다고요. 역시 우리 한 전무예요.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한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흐뭇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지만 한준혁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오히려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기까지 했다. 수고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알 수 없었다. 강민준은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강민준은 말없이 박수를 쳤다. 2달이었다. 2달 동안 퇴근 후 혼자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온 자료였다. 코팅액 배합을 수십 번 바꾸고 온도 조건을 조정하고 결과를 노트에 빼곡히 기록한 시간들이었다. 그게 한준혁의 아이디어가 됐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입사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된 일이었다. 강민준이 만들고 한준혁이 가져갔다. 사장은 박수를 쳤다. 그 구조가 23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다.
그냥 그런 회사였다. 기술팀 사원 김영철이 강민준 옆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다. 강 부장님, 저거 부장님 자료 아닙니까? 제가 직접 봤는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강민준은 짧게 말했다. 됐어. 일이나 해. 김영철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민준은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사장 아들이 전무인 회사에서, 사위가 이사인 회사에서, 막내 아들이 부장인 회사에서 강민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일을 하는 것뿐이었다. 며칠 뒤 오후였다. 이사 박성민이 격리실 문을 두드렸다. 손에 영수증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지난주 협력업체 저녁 자리 비용이라고 했다. 오미숙이 봉투를 받아 영수증을 꺼내들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커졌다. 오후 늦게 오미숙이 강민준 자리 옆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강 부장님, 박 이사님이 협력업체 접대비 영수증 가져왔는데요. 한 테이블에 250만 원이에요. 무슨 술집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민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미숙 씨,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요. 그냥 처리해요. 오미숙은 입술을 꾹 다물고 돌아섰다. 강민준은 볼펜을 들고 서류를 들여다봤다. 손가락이 볼펜을 꽉 쥐었다. 잠시 후 천천히 힘을 뺐다.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들이 목구멍 안에서 맴돌다 가라앉았다. 2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그게 이 회사에서 버티는 방법이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 사흘 뒤 부사장 한재식이 강민준을 자기 방으로 불렀다. 강 부장 앉아요. 강민준은 의자에 앉았다. 한재식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앞에 놓았다. 연봉 조정 통보서였다.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매년 그랬다. 올해 연봉 조정 얘기 좀 해야겠어서. 강 부장도 알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어렵잖아요. 원자재 값은 오르고 납품 단가는 떨어지고 여기저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에요. 올해는 3% 인상이 한계예요. 이해해줘요. 강민준은 한재식을 바라봤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23년째 연봉 협상 때마다 나오는 말이었다. 이번 달 사장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으로 쓴 380만 원, 박성민이 가져온 250만 원짜리 접대비 영수증, 매달 나가는 한준서 법인카드, 골프비. 회사 돈이 어디로 새는지 강민준은 훤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걸 내보일 수 없었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이 자리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할 말이 없었다. 한재식은 강민준의 뒤통수에 대고 말했다. 강 부장,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년엔 더 잘 챙겨줄게. 내년에도 똑같은 말을 할 것이었다. 강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으면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3% 물가 오른 것도 못 따라가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구내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데 창밖으로 박성민과 한준서가 검은 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다. 오늘 저녁도 협력업체 접대 자리였다. 둘은 차에 오르면서 뭔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영수증 봉투가 격리실로 들어올 것이었다. 오미숙은 또 울상을 지을 것이고 강민준은 또 모른 척할 것이었다. 그게 이 회사의 하루였고 일주일이었고 23년이었다.
퇴근 후 강민주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배합 비율 옆에 오늘 새로 정리한 수치를 적어 넣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오히려 고요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멀게 느껴졌다. 이 노트 안에서만큼은 강민준이 강민준이었다. 한준혁이 가져갈 수도 없고 한재식이 3%로 깎아낼 수도 없는 것이었다. 오롯이 자기 것이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노트를 덮었다. 온도 조건 한 가지만 더 잡으면 배합이 완성이었다. 거의 다 왔다. 강민주는 노트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침실로 들어서자 이수연이 잠결에 뒤척였다. 몇 시야? 자, 또 서재에 있었어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을 당겨 덮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년에도 3%, 내후년에도 3%. 그 사이 한준혁은 자기 아이디어로 사장한테 칭찬을 받고 박성민과 한준서는 오늘 밤도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있겠지.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을 속으로 되뇌는 것도 이제 23년이 됐다. 어느 날 오전 전무 한준혁이 강민준을 회의실로 불렀다. 평소와 달리 문을 직접 닫는 게 눈에 띄었다. 한준혁은 자리에 앉으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말했다. 강 부장,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우리 기술팀에 새 사람이 오게 됐어요.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한준혁을 바라봤다. 내 처남인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강 부장 밑에서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좀 챙겨줘요. 강민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전무님, 기술팀은 현장 업무가 많습니다. 코팅 공정이나 품질 관리는 기초부터 익히는 데만 최소 1년은 걸립니다. 어떤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한준혁은 손을 가볍게 내저었다. 그런 거야 강 부장이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게 팀장 역할 아닌가요? 이력서는 내일 줄게요. 강민주는 더 말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대화의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한준혁의 처남이 기술팀에 온다는 것은 곧 강민준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그 수순이 눈에 보였다. 한성테크에서 23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순이었다. 사실 강민준은 오재현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한준혁이 처남을 기술팀에 꽂으려 한다는 소문은 회사 안에서 은근히 돌고 있었다. 기술팀 사원들도 눈치채고 있었다. 다들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강민준도 모른 척했다. 그러나 막상 이력서를 손에 쥐고 나니 모른 척으로 넘길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다. 23년이었다. 23년을 버텨온 자리였다. 다음 날 한준혁이 건네준 이력서를 들여다보는 강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오재현 32세. 전공은 경영학이었다. 기술이나 화학 관련 경력은 한 줄도 없었다. 마지막 직장은 식품유통회사 영업직이었다. 그전에는 보험 영업. 이 사람이 기술팀에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됐다. 강민주는 이력서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일주일 뒤 오재현이 출근했다. 첫날부터 인상이 좋지 않았다. 오재현은 강민준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강민준 자리 옆인 책상에 떡하니 앉아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마치 원래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기술팀 사원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강민주는 오재현을 공장 라인으로 데려갔다. 기본적인 코팅 공정 흐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탱크 온도 관리, 배합 비율 확인, 두께 측정 방법, 분량 판정 기준.
기술팀 신입이라면 첫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었다. 오재현은 라인을 둘러보면서 연신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었다. 강민준의 설명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그러다 불쑥 말을 끊었다.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강민준은 잠깐 멈췄다. 자동화된 부분도 있지만 핵심 공정은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납품 품질에 영향이 생깁니다. 자동화 장비가 잡지 못하는 편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 네. 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이미 딴 곳을 보고 있었다. 강민주는 설명을 이어갔지만 이 사람이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배우러 온 게 아니었다. 자리를 채우러 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기술팀 사원 김영철이 강민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부장님, 오재현 씨가 제 작업일지를 들여다보더니 이게 다 필요하냐고 하던데요. 강민준은 짧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내일이나 해. 김영철은 돌아섰다. 강민준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다.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누르고 또 눌렀다.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대성모터스 품질팀장 최동훈이 공장을 방문했다. 신규 코팅 기준 강화에 따른 현장 점검이었다. 강민준이 안내를 맡았다. 라인을 돌며 현황을 설명하는데 오재현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최 팀장님,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공정으로 완전히 바꿀 계획이거든요. 기존 거랑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최동훈이 강민준을 바라봤다. 강민준은 속으로 눈을 감았다. 어떤 방식으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재현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리 없었다. 배합이 어쩌고 공정이 어쩌고 하다가 말이 점점 두루뭉술해지더니 결국 흐지부지 됐다. 최동훈의 표정이 굳었다. 강민준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다. 현재 공정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내년 기준에 맞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나마 미팅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건 강민준 덕분이었다. 최동훈은 돌아가면서 강민준에게 낮게 말했다. 강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민준을 향한 말이었다. 오재현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최동훈이 돌아가고 나서 강민준은 오재현을 따로 불렀다. 오재현 씨, 거래처 앞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한번 나간 말은 약속이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오재현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인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강 부장님이 너무 딱딱하게 구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그렇게 하면 답답해 보입니다. 강민준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것 자체가 헛수고였다. 오재현은 배울 생각이 없었다. 전무처남이라는 배경이 있는 한 이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회의에서 한준혁이 임원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오늘 대성모터스 방문 어떻게 됐어요? 강민준이 답하기 전에 오재현이 먼저 말했다. 네, 잘 됐습니다. 최 팀장님도 만족하신 것 같고요. 강민준은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한준혁이 강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강 부장, 근데 오늘 현장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최동훈 팀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용이 좀 불명확했다고 하던데요. 거래처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강민준의 눈이 오재현에게로 갔다. 오재현은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표정도 없었다. 강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에서 있었던 상황은 됐어요. 다음엔 더 잘 챙겨주세요. 한준혁이 말을 잘랐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강민주는 회의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잠깐 멈춰섰다. 23년이었다. 23년 동안 이 회사에서 단 한 번도 납품 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거래처 클레임을 받은 적도 없었다. 대성 모터스와의 관계도 강민준이 직접 쌓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회의실에서 자기 이름에 처음으로 흠집이 났다. 오재현이 만들어 놓은 상황의 책임이 강민준에게 돌아왔다. 강민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서재에 앉았지만 노트를 펼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창에 자기 얼굴이 비쳤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23년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거실에서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밥은요? 괜찮아. 자,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없어. 자라고. 이수연은 더 묻지 않았다. 23년을 함께 살았다. 남편이 저런 표정일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알았다. 강민주는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다. 오재현의 능글맞은 표정이 떠올랐다. 한준혁이 말을 자르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23년이 떠올랐다. 참아온 23년이, 버텨온 23년이.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노트를 꺼내 손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가 낡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다. 몇 년에 걸쳐 혼자 채워온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다. 강민주는 노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금이 가고 있었다. 강민준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마음이 오늘 처음으로 흔들렸다. 강민주는 자물쇠를 손에 쥐었다 놓았다. 이 노트가 완성되는 날, 그날이 때가 되는 날일 것이었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강민주는 느끼고 있었다. 사직서를 쓴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날도 오재현은 늦게 출근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한준혁은 강민준의 보고를 건성으로 들었고 부사장 한재식은 사장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그날 퇴근 후 서재에 앉았을 때 강민주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사직서였다. 펜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써내려갔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고요함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다 쓰고 나서 한번 읽어봤다. 그리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온도 조건. 오늘 그게 맞아 들어갔다. 몇 년을 두고 채워온 배합 비율과 공정 조건이 마침내 완성됐다. 강민주는 볼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다. 아무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눈이 뜨거워졌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됐다. 이제 됐다. 사직서와 완성된 노트가 같은 서랍 안에 나란히 놓였다. 강민주는 서랍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내일 아침이면 23년이 끝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사직서를 들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 한동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다 올려다봤다. 강 부장,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23년입니다. 단 한 번도 이 회사에 부끄러운 적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한동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부장, 다시 생각해봐요. 무슨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어떡해요?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강민주는 한동식의 눈을 바라봤다. 말은 붙잡는 말이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이미 보내려는 눈빛이었다. 아들 처남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에서 강민준이 스스로 나간다면 오히려 편한 것이었다. 강민준은 그 눈빛을 읽었다. 23년 동안 이 사람 밑에서 일하며 수도 없이 봐온 눈빛이었다. 아닙니다. 결정했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부사장 한재식과 마주쳤다. 한재식은 강민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 했다. 잠깐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지나쳤다. 강민준도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개인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다. 오래된 수첩, 개인 명함, 현장에서 쓰던 계측, 도구 몇 가지. 넣다 보니 별로 없었다. 23년을 다녔는데 개인 물건은 박스 하나도 채우지 못했다. 기술팀 사원들이 하나둘 눈치채고 강민준 자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김영철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부장님, 설마 나가시는 겁니까? 강민준은 박스를 들며 말했다. 그래. 수고들 해. 부장님,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진짜로 나가시는 겁니까? 강민준은 김영철을 바라봤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원도 있었고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원도 있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강민준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믿었다. 잘 버텨요.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강민준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한성테크 건물을 나서면서 강민준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이 건물을 들어왔다.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 뜬 눈으로 출근한 날도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도 마감이 있어서 자리를 지킨 날도 있었다. 그 모든 날들이 이 건물 안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강민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였다. 평일 낮에 남편이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걸 본 이수연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당신 지금 뭐해요? 강민준은 박스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이수연이 마주 앉았다. 나왔어. 나왔다고요? 회사를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민준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설명했다. 오재현이 들어온 것, 한준혁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넣은 것, 회의실에서 뒤집어 쓴 것. 이수연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다. 강민준이 말을 마치자 이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요? 23년인데. 퇴직금은요? 협의는 했어요? 자진 퇴사야. 퇴직금은 나와. 그게 다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애들 등록금은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이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강민준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이수연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강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수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준을 바라봤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할 말이 있어. 들어봐. 강민준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를 꺼내 들고 나왔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수연 앞에서 펼쳤다. 몇 년에 걸쳐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들이었다. 이수연은 내용은 몰랐지만 그 분량을 보며 말을 잃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퇴근 후에 혼자 개발해온 기술이야. 회사 거 아니야. 내 개인 시간에 내 노트북으로 내 돈으로 만든 거야. 퇴사하고 나서 이걸로 특허를 낼 거야. 그리고 창업할 거야. 이수연은 한참을 노트를 들여다봤다. 노트 귀퉁이가 달아 있었다.
언제부터 이걸 만들고 있었을까? 남편이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게 이것 때문이었다는 걸 이수연은 그때서야 알았다. 이수연이 천천히 올려다봤다. 당신 진짜 자신 있어요? 강민주는 처음으로 웃었다. 응. 이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주말에 두 사람은 강민준의 아버지 강태수를 찾아갔다. 강태수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심상치 않다는 걸.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냐? 강민준이 노트를 펼쳐 설명하는 동안 강태수는 말없이 들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 혼자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것, 특허를 내고 창업을 하겠다는 것. 강태수는 표정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48. 다시 시작하기에 이른 나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넉넉한 나이도 아니었다. 잘못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었다. 강태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이수연은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수는 다시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저 눈빛은 처음이었다. 평생 이 아이를 봐왔지만 저런 눈빛은 본 적이 없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심. 강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왔다. 손에 통장 하나를 들고 있었다. 딱 이것만이다. 이게 전부야. 강민주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1억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말하지 마라. 대신 꼭 갚아라. 강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들지 못했다. 이수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운전을 하며 앞만 바라봤다. 이수연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다. 한참 뒤에 이수연이 낮게 말했다. 집 담보대출 알아볼게요.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앞을 봤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내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이수연이 먼저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민주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바라봤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다. 23년 동안 현장을 뛰어다닌 손이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48. 늦지 않았다. 강민주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날 밤 강민주는 서재에 앉아 빈 노트 한 권을 새로 꺼냈다. 표지에 펜으로 천천히 썼다. 강민준 기술연구소. 아직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이었다. 그러나 쓰고 나니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민주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내일 아침 특허사무소에 전화할 것이었다. 자금을 모으고 사무실을 얻고 간판을 달 것이었다. 갈 길이 멀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강민주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23년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23년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다시 시작이었다. 강민준이었다. 특허사무소 상담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 퇴사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민준은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특허사무소 번호를 찾았다. 이수연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을 보러 나간 뒤였다. 집안이 조용했다. 평일 낮에 집에 혼자 있는 게 23년 만에 처음이었다. 낯설었다. 그러나 강민주는 그 낯설매 오래 머물지 않았다. 강민주는 전화를 끊고 노트를 다시 펼쳤다. 수년에 걸쳐 빼곡히 채워온 것이었다.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출원 자격에는 문제 없습니다. 재직 중에 작성한 게 아니고 퇴사 후에 출원하시는 거니까요.
다만 혹시 회사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됩니까? 개인 노트북 작업 기록, 구매 영수증, 작성 날짜가 남아있는 파일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강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개인 노트북을 켰다. 파일 목록을 열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장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2시. 전부 퇴근 후 집에서 작업한 시간대였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한 코팅, 재료비 영수증도 있었다. 테스트용으로 소량씩 직접 구입한 것들이었다. 회사 자원은 단 한 가지도 쓰지 않았다는 게 숫자로 남아 있었다. 강민주는 하나씩 정리해서 파일로 묶었다. 특허 출원 비용은 300만 원이었다. 강민주는 퇴직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클릭 한 번이었다. 그러나 그 클릭이 무거웠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출원 접수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다. 강민주는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이수연에게 보여줬다. 이수연은 문자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저녁상을 차려 나왔다. 평소보다 반찬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게 이수연 방식의 축하였다. 강민주는 밥을 먹으며 이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칭찬이나 격려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수연이 표현하는 방식은 따로 있었다. 반찬 하나가 더 올라오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무 말 없이 손을 한 번 잡는 것. 강민주는 그걸 알고 있었다. 집 담보대출은 2억 5천만 원이 나왔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이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강민주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이수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도장을 찍었다. 정부 중장년 기술창업지원금은 5천만 원이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특허 출원 중이시고 관련 업종 경력이 23년이시면 지원 요건은 충분히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대출도 신청해 보시겠습니까? 특허 기술이 있으시면 담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심사를 거쳐 1억이 추가로 나왔다. 심사관이 말했다. 친환경 코팅 공정 분야는 자동차 업계 규제 강화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력만 확인되면 사업성은 충분합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등을 밀어주는 느낌이었다. 퇴직금 7,500, 아버지 노후자금 1억, 집 담보대출 2억 5천, 정부 지원금 5천, 기술보증기금 대출 1억. 합산하면 5억 7,500만 원이었다. 강민주는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다. 이 돈으로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무실은 인근 산업단지 내 소규모 공간으로 잡았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50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강민주는 빈 사무실에 혼자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러나 강민준의 눈에는 그 공간이 달리 보였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장비는 중고로 구했다. 새 장비를 살 여력이 없었다. 초기 자금을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야 했다. 강민주는 업계에서 23년을 보낸 사람이었다. 어디서 어떤 장비를 구할 수 있는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다. 발품을 팔았다. 경기도 일대 중고 산업장비 업체를 직접 돌아다니며 하나씩 확인했다. 사흘이 걸렸다. 간판이 달리는 날이었다. 강민준 기술연구소. 강민준은 뒤로 물러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었다. 25살에 한성테크에 신입으로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걸린 것이었다. 강민주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이수연이었다. 간판 달았어요? 응. 잘 됐어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수연이 낮게 말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강민준 기술연구소. 5글자였다. 그러나 그 5글자 안에 23년이 들어 있었다. 강민주는 볼펜을 들고 오늘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시제품 제작 일정, 테스트 계획, 연락해 볼 거래처 목록.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종이 한 장이 금방 찼다. 강민주는 다음 장을 넘겼다. 한성테크에서는 이런 목록을 직접 만든 적이 없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23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 목록의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전부 강민준이 결정하는 것이었다. 누가 가로채지도 않고 누가 지우지도 않는 것이었다. 강민준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다. 어두워진 산업단지에 간판 불빛만 켜져 있었다. 강민준 기술연구소. 강민준은 그 불빛을 보며 잠깐 멈췄다가 걸음을 옮겼다. 며칠 뒤 강민준은 시제품 테스트를 마쳤다. 기존 공정 대비 내구성 수치가 확실히 높게 나왔다. 유해물질 수치는 기준치의 절반 이하였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거래처 미팅을 잡기 시작했다. 첫 번째 미팅은 인근 자동차 부품 업체였다. 구매 담당자를 만나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기술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저희가 처음 거래하는 업체는 좀 까다롭게 봅니다. 실적이 있어야 해서요. 납품 레퍼런스 있으십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계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비슷했다. 기술은 좋은데 신생 업체는 어렵다. 실적이 없으면 리스크가 크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거절이었다. 강민주는 저녁 늦게 빈 사무실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다. 예상은 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거절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였다. 월세, 장비 유지비, 공과금.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 다음 주부터 동네 마트 파트타임 하려고요. 강민주는 잠깐 멈췄다. 왜? 그냥요. 집에만 있기 심심하기도 하고. 심심해서가 아니라는 걸 강민주는 알았다. 생활비를 보태려는 것이었다. 강민주는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이수연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서재에서 거래처 목록을 다시 꺼냈다. 아직 연락하지 않은 곳들이 남아 있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대성모터스 품질팀장 최동훈. 한성테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강민준의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강민준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전화를 건 건 밤 10시였다. 강민준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최동훈은 한성테크의 거래처 담당자였다. 강민준이 그쪽에 전화를 한다는 건 전 직장 거래처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부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거절을 3번 당하고 나서 강민주는 연락처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중에 최동훈이 있었다. 한성테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강민준의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강민준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사실 강민준이 처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을 때 세 곳에서 연속으로 거절을 당했다. 기술은 좋은데 신생업체는 어렵다. 납품 실적이 없으면 리스크가 크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거절이었다. 강민주는 저녁 늦게 빈 사무실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다. 예상은 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거절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였다. 월세, 장비 유지비, 공과금.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었다. 강민주는 커피를 내려놓고 연락처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최동훈이 받았다. 여보세요. 최 팀장님, 저 강민준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강 부장님, 한성테크 나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따로 연락드려도 될까 싶어서요. 당연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강민주는 짧게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본인이 창업을 했다는 것, 친환경 코팅 공정 특허를 출원 중이라는 것. 최동훈은 말없이 듣다가 물었다. 기술은 어떻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제품 테스트 결과도 있고요.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요즘 한성테크 품질 때문에 좀 답답하던 참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언제였더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느낌이었다. 한편 강민준이 떠난 한성테크는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사장은 여전히 출근했고 한준혁은 여전히 전무실에 앉아 있었고 박성민과 한준서는 여전히 협력업체 접대를 다녔다. 그러나 공장 라인은 달랐다. 강민준이 매일 아침 점검하던 그 라인에서 조금씩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팅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다. 탱크 온도 관리가 흔들렸다.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납품에서 작은 것은 없었다. 오재현은 기술팀장 역할을 맡았지만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 아침에 출근해서 사원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다. 사원들은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민준이 있을 때는 그런 순간마다 강민준이 답을 냈다.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첫 번째 클레임은 강민준이 나간 지 한 달 만에 들어왔다. 대성모터스였다. 납품된 부품 코팅 두께가 기준치를 밑돈다는 내용이었다. 오재현은 보고를 받고 사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원인이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회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전무 한준혁에게 보고가 올라갔다. 한준혁은 뒷목을 잡았다. 오재현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담당한 공정이 아니라 밑에 사원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기술팀 사원 김영철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강민준 부장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설령 문제가 생겼어도 30분 안에 원인을 찾고 대응책이 나왔을 것이었다. 클레임 처리는 결국 기술팀 사원들이 야근을 하며 수습했다. 오재현은 그날도 정시에 퇴근했다. 그 무렵 오미숙은 매달 들어오는 법인카드 내역을 처리하면서 조용히 서류를 복사해두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나간 뒤부터였다. 강민준이 있을 때는 그냥 처리해요라는 말이 방어막이 됐다. 그러나 강민준이 없는 지금 오미숙은 혼자 이 모든 걸 처리해야 했다. 이번 달 한준서의 법인카드 내역에는
골프장 그린피 3번, 백화점 명품 매장 결제 2건이 들어 있었다. 오미숙은 서류를 복사하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미팅 당일 강민주는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자료를 3번 확인했다. 빠진 게 없는지, 수치가 맞는지. 이수연이 아침에 물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에요? 강민주는 짧게 답했다. 응. 이수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현관을 나서는 강민준의 뒤에 대고 낮게 말했다. 잘하고 와요. 강민준은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말이 귀에 남았다. 최동훈과의 미팅 날이 됐다. 강민준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시제품 테스트 데이터, 기존 공정과의 비교 수치, 친환경 기준 충족 여부, 숫자로 말하는 자료였다. 최동훈은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강민주는 말없이 기다렸다. 최동훈이 고개를 들었다. 강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테크 요즘 품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강 부장님 나가고 나서 납품 클레임이 벌써 2번 들어왔어요. 저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들었다. 이 데이터대로라면 저희가 찾던 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데 솔직히 신생업체라는 게 걸립니다. 만약 납품 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시범 납품 어떻겠습니까? 소량으로 먼저 해보시고 품질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최동훈은 잠시 생각했다. 한번 해봅시다. 강 부장님 기술이라면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바로 장비 앞에 섰다. 시범 납품 물량을 만들어야 했다. 직원이 없으니 혼자였다. 공정 세팅부터 품질 검사까지 전부 강민준 몫이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물량이 완성됐다. 코팅 두께를 측정하고 유해물질 수치를 확인했다. 기준치의 절반 이하였다. 내구성 수치는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다. 강민주는 측정 결과를 노트에 적었다. 됐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강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한성테크를 다니던 23년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거의 없었다. 늘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오늘은 달랐다. 강민주는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직접 차에 물량을 싣고 대성모터스 물류센터로 향했다. 배송도 혼자였다. 물량을 내리면서 담당자가 강민준을 보고 말했다. 사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이 맞았다. 그리고 직원이기도 했다. 기사이기도 했다. 지금 강민준 기술연구소에서 강민준은 모든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이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범 납품 완료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수고했어요. 강민주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검수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었다. 그 며칠 동안 강민주는 손을 놓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다음 거래처 목록을 정리하고 전화를 돌리고 미팅을 잡을 것이었다. 며칠 뒤 최동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부장님, 검수 통과했습니다. 두께 균일도 유해물질 수치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솔직히 한성테크 최근 납품보다 훨씬 낫습니다. 강민주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정식 계약 협의를 시작하자는 연락이 뒤이어왔다. 강민준 기술연구소의 첫 번째 정식 거래처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다음 거래처 목록이 적혀 있었다. 아직 연락하지 않은 곳들이 남아 있었다. 강민주는 볼펜을 들고 내일 전화할 곳에 동그라미를 쳤다. 첫 번째 문이 열렸다. 두 번째 문도 열릴 것이었다. 강민주는 그렇게 믿었다. 데이터가 말해줄 것이었다. 결과가 말해줄 것이었다. 23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다. 기술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었다.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강민준 기술연구소는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 이름으로 강민준 기술연구소. 강민준. 한성테크 측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온 건 강민준 기술연구소가 문을 연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강민준은 올 것이 왔다는 걸 알았다. 제목부터 선명했다. 직무발명 귀속 청구 및 특허 출원 중지 요청. 요지는 간단했다. 강민준이 출원한 친환경 코팅 기술은 재직 중에 개발된 것이므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허 출원을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붙어 있었다. 강민준은 내용 증명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이수연이 옆에서 들여다봤다. 이게 뭐예요? 한성테크에서 소송 걸겠다는 거야. 이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어떡해요? 변호사 만나야지. 강민준은 담담했다. 예상한 일이었다. 오히려 석 달이나 걸린 게 늦은 편이었다. 이수연은 그날 밤 강민준 옆에 앉아 내용 증명을 다시 읽었다. 한참을 읽다가 말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수연이 다시 말했다. 이길 수 있어요? 응. 확실해요? 응. 이수연은 더 묻지 않았다. 강민준이 응이라고 하면 응인 사람이었다. 23년을 함께 살며 그걸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날 바로 지인을 통해 특허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민준은 노트와 개인 노트북 작업 기록, 재료 구입 영수증을 꺼내 놓았다. 변호사가 하나씩 들여다봤다. 파일 저장 시간이 전부 밤 10시 이후네요. 주말에 작업한 것도 있고요. 퇴근 후에 집에서 혼자 한 겁니다. 회사 컴퓨터나 장비는 단 한 번도 쓴 적 없습니다. 한성테크에 직무 발명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말했다. 직무 발명 규정이 없고 개인 시간에 개인 자원으로 개발한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됐다. 한성테크 측은 강민준이 재직 중에 회사 기술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강민준이 회사 장비나 자료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었다. 반면 강민준 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명확했다. 작업 날짜, 시간, 사용기기, 구입 비용. 하나하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민준은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 일정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강민준은 사무실에서 납품 준비를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강민준 기술연구소의 납품은 한 번도 늦지 않았다. 그 무렵 한성테크 격리실에서 오미숙이 결심을 굳혔다. 강민준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은 한성테크 안에서도 빠르게 퍼졌다. 사장 한동식은 내심 흡족한 표정으로 한준혁에게 말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강민준 저 사람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해. 한준혁이 씩 웃으며 답했다. 걱정 마세요. 재판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회사 다니면서 개발한 기술이잖아요. 오미숙은 그 대화를 격리실 문 너머에서 들었다. 손이 떨렸다. 강민준이 회사에서 2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미숙은 알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남아 혼자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었다. 성과를 빼앗겨도 입 한 번 크게 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동식과 한준혁은 흡족해하고 있었다. 오미숙은 서랍을 열었다. 그동안 복사해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법인카드 내역, 접대비 영수증, 가족여행 경비 처리 내역. 몇 달치가 됐다. 오미숙은 서류를 꺼내 한참 바라봤다. 그러다 핸드폰을 들어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대표님, 저 오미숙이에요. 강민준은 잠깐 멈췄다. 오미숙 씨, 무슨 일이에요? 드릴 자료가 있어요. 변호사분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자료요? 법인카드 횡령 내역이에요. 제주도 가족여행 380만 원, 박 이사 접대비 부풀린 것, 한준서 씨 골프비. 제가 직접 처리한 거라 날짜 금액 전부 남아 있어요. 몇 달치 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미숙 씨, 괜찮겠어요? 이거 내놓으면 거기 있기 힘들어질 텐데. 오미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괜찮아요.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 없었어요. 다음 날 오미숙은 서류 봉투를 강민준에게 건넸다. 강민준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다. 오미숙의 눈을 마주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민준은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 봉투를 전달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보다가 표정이 굳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한성테크 격리 직원이 직접 처리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준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다. 날짜, 금액, 사용처, 결제 서명. 부인할 수 없는 기록들이었다. 강 대표님, 판이 바뀌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 분위기는 시작부터 달랐다. 강민준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자 한성테크 측 변호인의 얼굴이 굳었다.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 한준혁이 변호인 귀에 뭔가를 속삭였다. 변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미 제출된 서류였다. 되돌릴 수 없었다. 강민준 측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측이 원고의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재직 중 회사 자원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업은 퇴근 후 개인 시간에 개인 장비로 이루어졌으며 한성테크에는 직무발명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고 측 임원들은 수년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왔습니다. 가족여행비, 허위 접대비, 개인 골프비가 회사 경비로 처리됐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이 회사 자산을 횡령한 것이 명백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한동식은 굳은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한준혁은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다. 오재현은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다. 재판부는 강민준의 특허 출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성테크의 직무발명 귀속 청구는 기각됐다. 법인카드 횡령 관련 내용은 별도 수사로 넘어갔다. 수사가 시작됐다. 한동식, 한준혁, 박성민, 한준서, 오재현이 줄줄이 소환됐다. 한동식은 처음에 모두 합법적인 경비라고 버텼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오미숙이 직접 처리한 서류는 날짜도 금액도 서명도 전부 남아 있었다. 버틸수록 상황은 나빠졌다. 몇 년치를 합산한 금액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장기화됐다. 한성테크 안에서는 오너 일가의 빈자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회사가 어디로 향할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법정을 나서면서 강민주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다.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끝에 오미숙이 서 있었다. 강민준이 천천히 다가갔다. 고마워요. 오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사직서 냈어요. 강민주는 잠깐 오미숙을 바라봤다. 쉬고 나서 연락해요. 오미숙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건물을 나섰다. 바깥은 맑았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이겼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강민주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방식의 축하라는 걸 알았다. 강민주는 피식 웃었다. 나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이었다. 이수연과 둘이서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강민주는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이겼어. 이수연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그러다 다시 집어들었다. 알아요. 고생했어.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준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저녁 거리가 보였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러나 강민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저녁이었다. 판결이 나고 며칠이 지났다. 강민준은 사무실에서 납품 준비를 하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한성테크 기술팀 사원 김영철이었다. 강 부장님, 죄송합니다. 대표님이라고 해야죠. 소송 이기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요. 부장님 이기셨다는 소식 듣고 저희 다들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영철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부장님, 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강민주는 짧게 말했다. 잘했어요. 전화를 끊고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한성테크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강민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나머지는 세상이 정리할 것이었다. 강민준은 다시 납품 서류를 들여다봤다. 오늘도 할 일이 있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6달이 걸렸다. 한동식, 한준혁, 박성민, 한준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오재현은 접대비 부풀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처벌을 받았다. 한동식이 끝까지 버티던 주장은 법정에서 하나씩 무너졌다. 오미숙이 몇 달에 걸쳐 복사해둔 서류가 결정적이었다. 날짜도 금액도 서명도 전부 남아있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한성테크는 결국 매각됐다. 새 주인이 들어오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유지됐다. 오너 일가만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23년 동안 강민준이 기술로 버텨온 회사였다. 그 회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 강민준은 그 소식을 사무실에서 납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들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서류를 봤다. 그게 전부였다. 강민준 기술연구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 거래처가 둘, 셋으로 늘어나면서 강민준 혼자 생산과 납품을 다 감당하는 건 한계가 왔다. 강민준은 현장 직원을 뽑기로 했다. 코팅 공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업계 지인을 통해 수소문했다. 2명을 채용했다. 한 명은 20대 초반이었고 한 명은 40대 중반의 경력자였다. 40대 경력자 이름은 박재호였다. 첫날 출근해서 장비를 보더니 말했다. 이 장비 세팅이 보통이 아닌데요. 누가 잡았습니까? 제가 잡았어요. 박재호는 강민준을 다시 바라봤다.
그 눈빛에 신뢰가 생겼다. 기술을 아는 사람은 기술을 보면 안다. 직원이 생기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혼자 돌아가던 공간에 사람 소리가 났다. 강민주는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23년 동안 현장에서 살아온 몸이었다. 그 무렵 오미숙이 강민준 기술연구소에 출근했다. 쉬고 나서 연락해요. 강민준이 법원 복도에서 했던 말이었다. 오미숙은 한 달을 쉬고 전화를 했다. 아직 자리 있어요? 있어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요. 그래요. 그게 채용 면담의 전부였다. 오미숙은 그 짧은 통화를 끊고 한참 웃었다. 강민준다웠다. 출근 첫날 오미숙은 사무실 안을 둘러봤다. 직원이 셋이었다. 한성테크 격리실과는 비교가 안 됐다. 그러나 오미숙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투명한 곳이었다. 숨길 것이 없는 곳이었다. 강민주는 오미숙에게 말했다. 격리 업무 맡아줘요. 법인카드는 나 혼자 쓰고 매달 내역 다 공개할 거야. 부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오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피식 웃었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좋네요. 오미숙이 합류하고 2달쯤 됐을 때였다. 오미숙이 강민준에게 말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보셨어요? 지난달보다 30% 늘었어요. 강민준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짧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가 다예요? 좋아하셔야죠. 강민준은 오미숙을 바라봤다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다음 달에 더 늘려야죠. 오미숙은 혀를 찼다. 한성테크 다닐 때랑 똑같으세요. 진짜.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미숙이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 혼자 잠깐 입꼬리가 올라갔다. 오미숙은 못 봤다. 창업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민준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한성테크세 대표 김성원입니다. 강민준은 잠깐 멈췄다. 네, 말씀하세요. 직접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흘 뒤 강민준은 김성원을 만났다. 김성원은 50대 초반으로 제조업 계열 경영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다. 한성테크를 인수한 뒤 현장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이 있었다. 이 회사의 기술 공백이었다. 김성원이 말했다. 강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테크를 인수하고 현장을 봤는데 기술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기술이 없어요. 알고 보니 그 기술이 전부 강 대표님 머릿속에 있었더군요. 강민준은 조용히 들었다. 강민준 기술연구소와 기술 제휴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조건이 맞는다면 합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 대표님이 기술 총괄을 맡아주신다면 한성테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민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한성테크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현장 사원들, 고용 유지입니다. 오히려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강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한성테크, 23년을 다닌 곳이었다. 갑질을 당하고 성과를 빼앗기고 결국 잦은 퇴사를 한 곳이었다. 그 회사가 지금 강민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제휴는 가능합니다. 합병은 안 됩니다. 김성원이 눈을 들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됩니까? 강민준 기술연구소는 제 이름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없애고 싶지 않아요. 김성원은 잠시 강민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휴 조건으로 다시 얘기하죠. 협상은 2번 더 만나서 마무리됐다. 강민준 기술연구소가 한성테크의 기술을 공급하는 구조였다.
한성테크는 강민준 기술연구소의 주요 납품처가 됐다. 두 회사는 각자의 이름을 유지했다. 강민준 기술연구소는 그대로였다. 강민준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은 그대로 산업단지에 걸려 있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날 강민준은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사무실 안에 서서 간판 불빛을 바라봤다. 강민준 기술연구소. 처음 간판을 달던 날이 생각났다. 퀴퀴한 냄새가 나던 빈 사무실. 혼자였던 첫날. 지금은 직원이 있었다. 거래처가 있었다. 기술이 있었다. 그리고 이름이 있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김영철에게도 연락이 왔다. 한성테크 기술팀 사원 김영철이었다. 대표님, 저 들었습니다. 한성테크랑 제휴하셨다고요.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강민준은 잠깐 생각했다. 실력 더 쌓아요. 때 되면 연락해요. 전화를 끊고 강민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민준 기술연구소는 그렇게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강민준은 어느 날 저녁 아버지를 찾아갔다.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강태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열어보지 않고도 알았다. 다 갚는 거냐? 네. 강태수는 봉투를 한참 바라봤다. 그러다 반을 꺼내 강민준에게 내밀었다. 절반은 가져가라. 아버지. 받아. 그냥 주는 거다. 강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다.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다. 강민준은 그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다.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들지 못했다. 강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잘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강민준에게는 그 세 글자가 23년 동안 들어온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준은 꽃집에 들렀다. 작은 꽃다발을 골랐다. 집에 들어서자 이수연이 꽃다발을 보고 굳었다. 이게 뭐예요? 꽃. 그건 알겠고. 왜요? 강민준은 꽃다발을 이수연에게 건네며 말했다. 고생했어. 이수연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23년이었다. 회사에서 23년, 집에서 23년. 이수연도 23년을 버텨왔다. 말 한마디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한참 뒤에 이수연이 말했다. 밥은요? 먹었어.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요. 강민준은 소파에 앉았다. 이수연이 부엌에서 말했다. 다음 주에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든. 진짜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수연이 낮게 말했다. 제주도 가요. 강민준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났다. 강민준은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쉬어도 됐다. 강민준 기술연구소. 강민준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업단지에 불을 켜고 있을 것이었다. 그 불빛 아래 내일도 할 일이 있었다. 강민준은 잠들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볍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강민준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23년을 버텼고 23년을 참았고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누군가의 성과를 가로채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짓밟는 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강민준 같은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강민준이 이긴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퇴근 후 서재에서 쌓아온 기술이 있었고
한 번도 원칙을 어기지 않은 기록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그걸 알아봤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한 일을 남이 가로챈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강민준처럼 자기 이름이 들어간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48배 시작해도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